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긴급 방송인데요. 이제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각은요.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밤 10시 6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잠시 후니까 오늘 새벽에, 이게 내일 새벽이겠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자, 몇 퍼센트가 발표가 될지, 그리고 리플 홀더 분들은 또 어떤 마인드로 향후 리플 투자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보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방송, 오늘 긴급 방송이니까 광고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0.5%포인트가 빅스텝이잖아요. 처음 빅스텝 단행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좀 긴장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긴장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7시가 아니라 7월에 FOMC 회의. 이제 11, 12, 1, 2, 3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CPI 발표할 때도 되게 긴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3시, 저는 이건 특히나 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월에 FOMC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저희가 예측한 대로만 잘 움직여준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7월, 8월, 9월 조심스러운 랠리를, 또는 크다면 10월까지의 조심스러운 랠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분명히 이릅니다. 여러분께서 설령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95대 5의 비율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5% 안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95%가 하는 언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궁극의 이 우측 영역에 있는 5%에 해당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5%에 해당되는 영역의 리플 홀더 또는 건강한 또는 건전한 투자자들은 절대 단기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리플은 단기로 보는 암호화폐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단기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7, 8, 9라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겠습니까? 제가 신입니까? 네,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싶거든요. 내일 새벽 3시 FOMC의 선택 어떻게 될지 썰을 여러분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FOMC 선택은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1번 0.5%포인트일 것 같나요? 아니면 0.75%포인트, 아니면 1%포인트. 이 셋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CPI Consumer Price Index를 발표했을 때 8.8%면 5월 물가지수에 0.2%가 더해진 거니까 이것만 돼도 무난하게 그나마 선방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9.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확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에는 3번이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78%. 이거 발표된 직후에는 78%의 확률로 1%포인트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다시 2번으로, 즉 0.75%포인트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만들어지고 있다.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의견 일치, 의견 합의의 뜻이잖아요. 0.75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0.5는 확률도 1번과 3번은 이게 좀 희박하죠. 뭐 제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1%씩의 여유 가능성이 있고, 이쪽이 98%의 가능성,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 CPI 물가지수 예측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8.8 예측했던 CPI 8.8%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9.1이 나왔습니다. 자, 9.1 나오는 순간은 바로 3번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2번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1%포인트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차적으로 증시와 암호화폐의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지양하고 2번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피크아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러분께서는 피크아웃이라고 생각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크아웃은 저희 방송은 초심자를 위한 방송이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하락 기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피크아웃은 정점에 이르러 하강 기미를 보인다. 그러니까 정점이다 이 말입니다.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피크아웃의 뜻입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아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먼저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0.5%포인트, 0.75%포인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감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 즉 인플레이션이 픽아웃 됐다고 보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미국 CPI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CPI는 9.1%였습니다. 6월 CPI입니다. 참고로 1981년의 최고, 즉 4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CPI는 6%였습니다. IMF, 그러니까 1998년 IMF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미국 CPI는 1981년의 최고, 한국 CPI는 IMF 이후의 최고치를 겪고 있다고요. 자,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파워입니다. 근데 지금 몇 번 조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조금 했다고 인플레이션이 과연 꺾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도 여쭙는 겁니다. 피크아웃인가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쭙는다면,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까 금리 몇 번 인상했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이렇게 41년 만에 최고, 98년 이후의 최고인데 물가가 바로 잡혔을 거라고 예단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역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나요? 미국과 지금 금리 역전은 사실상 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미국 지금 잠시 후에 한 4시간 반 정도 후에 4시간 45분 정도 후에 발표될 0.75 또는 0.75 또는 1%가 나올 테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이쪽이 컨센서스이지만 0.75%포인트가 둘 중에 하나인데 0.75가 올라가도 금리는 역전되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버려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 금리가 높았던 적은 몇 번 있었냐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딱 3번 있었습니다. 언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에서 2020년 딱 3번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3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저녁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1% 폭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SEC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악재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될지는 여러분께서 예측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를 제가 왜 봤냐면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판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반영된다. 그 선반영이 무슨 뜻인가요? 선반영. 당연히 미리 반영된다는 뜻인데 이 선반영의 깊은 뜻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증시와 암호화폐 동조하니까요. 이 시장 돈은 한마디로 스마트하다 뜻입니다. 뉴스보다 더 빠르고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누가? 시장과 돈은요. 특히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입니다. 바보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요.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게끔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시와 암호화폐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까지 갖다 붙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증시겠죠. 그래서 이 증시는 똑똑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역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금리 역전 가능성이 지금 가능성이 높아질 때잖아요. 노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좀 밑에 필기돼서 좀 잘리시면 화면 확대하시면 됩니다. 아마 모바일로 보시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위에다가 필기할게요. 그냥.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금리 역전이 될 것 같으면 자본이 미리 빠져나가요. 미리를 빠뜨렸네요. 미리 빠져나갑니다. 금리 역전 직전에 이미 돈은 빠져나가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반기에 돈 다 빠져나갔습니다. 외인들 다 도망갔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 4월부터 쭉 곤두박질 쳤잖아요. 2200까지 코스피로 친다면요. 2200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좀 올라서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식입니다. 주식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됐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 역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빠져나가요. 어떨 때? 금리가 역전이 되려고 할 때요. 금리가 역전이 되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외인은. 지금 금리 역전 되기 4시간 30분 전이잖아요. 이미 빠져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슬금슬금 들어온 느낌이 살짝 감지가 됐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FOMC 발표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한번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금리가 더 높다. 이런 상황이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월 FOMC 회의 있습니다. 8월 FOMC 회의 없습니다. 8월에 FOMC 회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통위는 있어요. 이때 올리겠죠. 금리를 올리겠죠. 왜냐면 금리가 역전됐으니까요. 금리 역전되면 왜 올려야 되나요? 자, 미국이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이제 몇 시간, 한 너댓 시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뒤늦게 금통위에서 금리를 뭐 0.25나 뭐 올리겠죠. 0.5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 하니까 올리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원화가 너무 약세였잖아요. 자, 원화 강세가 됩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환율이 지금 1320원 막 이랬잖아요. 달러당. 근데 이제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250원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될 겁니다. 그럼 환율은 내려가겠죠. 자, 환율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외인 들어옵니다.
외인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미국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져서 금리 역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한국이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럼 원화 강세가 될 겁니다. 환율이 내려가겠죠.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로 외인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리 역전되면 원화가 약세가 예측되겠죠? 그럼 외인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금리가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생길 때 외인은 들어온다. 결국 주식판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정리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리플 홀더 분들은 주식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주식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는 동조화가 됐어요. 커플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암호화폐 이야기 지금 저는 리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왜냐면 암호화폐, 리플, 주식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을 예측하면 암호화폐나 리플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은 리플 개인 플레이 할 때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SEC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공통적인 주제인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밤에 특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OMC 새벽 발표 체크해야 될 부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0 베이시스 포인트든 75 베이시스 포인트든 금리 역전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된 이후에 금리 역전이 된 이후에 외국인의 자본의 흐름, 즉 외국인 자본이 과거 금리 역전 3번 했을 때처럼 유입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과거 3회 때는요 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논리대로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면서 달러당 1300원 언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내일부터. 좀 흐름을 잘 따라오셨나요? 그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원형은 inflate입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명사가 inflation입니다. 부풀어 오르다의 명사예요. 우선순위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요. 안타깝지만 경기는 안 좋아질 겁니다. 소비력도 안 좋아질 겁니다. 제가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2022년 하반기가 아니라 말 또는 2023년 상반기 절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이건 저의 주관적인 예측이니까요. 어우 진짜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틀리길 바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력도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빨아들였잖아요. 그동안 냈다 푼 거 다 쓸어 담고 있잖아요.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후유증은 언젠가 나타납니다. 제가 FOMC 발표 이후에 7, 8, 9를 단기로 랠리 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그냥 그 신선함이 떨어지고 기타 다양한 그런 단순 어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이 호재는 아니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콘텐츠의 제목과 연관되는데 리플 홀더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2가지 준비하십시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뭔데 여러분께 이래저래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회원방송인 줄 알고 제가 몰입했는데요. 다시 말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하겠습니다. 7월, 8월, 9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거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준비하는 그 대응 전략은 다르죠? 자, 1번 준비는 어떤 준비인지 굳이 제가 말씀드려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다음, 2번. 이것도 어떻게 준비할지 알고 계시겠죠? 저도 2번 준비하겠습니다. 제 방송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좀 한번 저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리딩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을 리딩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뭐 계약하셨나요? 제가 하라는 대로 막 하실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샀다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샀다고 하는 거 뭐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대신 책임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수익률이 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방송 종료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식이든 암호화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암호화폐 리플이니까 리플 투자 내지는 암호화폐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력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구력을 어떻게 기르나요? 다른 거 없죠. 자본력이죠. 그럼 저는 10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럼 저는 자본력이 안 되는데요? 1000만원을 1000억처럼 활용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1000억원인데 여러분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라고 합시다. A 종목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1000억원 다 넣으실래요? 아마 여러분이 1000억원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100억원만 넣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에요. 나 1000억원이 있어. 1000억원 다 넣을 겁니까? A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견했어요. A라는 매력적인 종목을 발견했어요. 1000억원 다 넣을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100억원 넣을걸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만원이면 100만원만 10%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력이고 그게 바로 지구력이에요. 이거 못하잖아요? 그럼 자본력 없어요. 나는 1000만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구력 딸리죠. 그럼 한번 털면 그냥 개미처럼 털려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공개방송에서는 RSI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잖아요. 공개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RSI 파란색 선 그으라고 이야기했잖아.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 선에 터치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자금력 딸린 사람들. 이게 자금력 딸린다는 게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그 자산 배분을 투자 배분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냅다 여기서 쏟아부어요. 이런 데다가. 좋다고 쏟아붓는다니까요. 희한하게 여기 터치할 때 다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여기 터치하면 이때 사야 될 텐데 돈이 없네.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이 좀 과한 설명 아니죠?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1000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1000만원을 1000억원처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원을 딱 1000만원처럼 쓰니까 그래요. 저희 회원분들이 그렇게 투자하고 있으면 제가 외람되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호되게 혼낼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돈을 위해서 이런데 터치할 때 사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터치했잖아요. 이제 FOMC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떤 발표 이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여러분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구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본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게임은 멘탈 게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의 거시적인 경제를 바라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나중인가 댓글 잘 안 보지만 우연찮게 하나를 봤는데 오늘도 리플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댓글 굉장히 저는 마음 아팠습니다. 그분은 오늘 새벽에 FOMC가 있는 줄도 모르시고 그냥 리플만 보나 보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돈이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자다 일어났더니 갑자기 일약 스타가 돼서 내가 막 이 스타가 돼서
떼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강남 그 시그니엘에 살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코인키스도 0명부터 시작한 스토리가 있어요. 회원수 65명이었지만 65명, 65명이었지만 저희 영상 지금 1300개 정도 있는데 그 1번 영상 보시면 이 상장 폐지 때 했어요, 방송. 199원일 때 저는 사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5명에서 무려 20명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보다 못해 어떤 한 분이 저를 구제해주면서 댓글 남겼어요. 코인키스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시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긴 무슨. 이때 그냥 그 구독자 폭발, 하루에 1000명씩 모였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루에 1200명씩 모인 적도 있었어요. 내가 맞았으니까. 여러분과 저와 자존심 대결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 있고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투자는 건전하게 하셔야 됩니다.